안녕하십니까. 싱크프로의 시골의사입니다. 이번에 다시 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상당히 외람된 제목의 프로그램에 수반되어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유는 지난번 방송 시간에 제가 그동안 풀어놓았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수습 내지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기존 어떤 시장의 어떤 체제나 틀 속에서 어떤 방향성이 없이 어떤 우왕좌왕하는 어떤 접근 방법들, 혹은 어떤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어떤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일종의 아웃사이더로서의 어떤 분기를 드는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선택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은 기존의 어떤 시장의 원론적인 얘기들, 혹은 어떤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적 접근 방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사실은 어떤 그러한 기술적 접근들이나 분석 방법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서 과연 이제 얼마나 무난히 적용할 수 있고,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잘못된 내용들이나, 혹은 또 오류들, 혹은 또 대응의 문제에 있어서 변수 요인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시골의사라는 한 사람이 어떤 자신의 투자 방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검가옥조가 될 수도 없고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없으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고, 저런 얘기들은 다소 좀 무리하지 않느냐라는 다소 억측이라는 어떤 반대 의견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를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보다는 아마 평균적으로 조금 시장에 일찍 뛰어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다치고 맞고 상하고 병들고 버티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어떤 과정에 대한 어떤 투쟁 일지, 혹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데 대한 어떤 과거의 뒷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풀어가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아무런 의문이 없는 어떤 분석 방법들, 이런 것들이 과연 원래의 어떤 분석 방법들의 생각들에 충실히 접근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주가 이론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출판 문화가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표절을 반복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인용과 표절을 거치면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제 혼합된 어떤 실제 원주소가 없는 어떤 이론으로 변질되어 버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장이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제 제야의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안에 제도권의 전문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소위 전문가분들이 나만의 비기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것이 비기인가, 어딘가 감추어져 있던 어떤 죽어있던 이론들을 새삼스럽게 포장하고 화장해서 들고 나와서 이것이 시장의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 들고 나와서 혹시 고민하는 부분은 없는가. 그 다음에 현재 기존 그렇다면 검증된 기술적 방법들이나 방법론적인 테크닉들,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무의자재하게 아주 시줄로 낱줄로 얽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대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눈높이가 사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가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꿰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양봉 음봉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럴 때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일단은 먼저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완전 초보다, 현재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다라는 관점과,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나만의 투자 방법을 가지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제가 뭐 나름대로 어떤 주장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접근하고 넘나드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뭐 분석 이론에부터 어떤 이론의 어떤 기초 초보를 설명하고 다소간의 어려운 내용도 뭐 등장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뭐 창과 방패 중에서 창만 하나 들고 전장터에 나가 있는 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과연 그 선물이나 옵션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모르고 전장터에 나가 있을 때 다만 나는 갑옷 없이 창을 들고 전장터에 나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옵션 위험하다, 뭐 쪽박 난다, 깡통 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뭐 프로그램 같은 데서 옵션이나 선물을 소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거나 배관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선물이나 옵션은 어떤 면에 있어서 나에게 갑옷이고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물 옵션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다음에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진짜 원래 정석은 어떤 것인가, 선물 옵션을 내가 투자의 어떤 툴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은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주가 분석을 말을 하면 주가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투적으로 보통 주가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주가는 가치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난다,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은 어떤 뭐 증권 강의라든지 뭐 교재라든지 뭐 우리가 어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는 무수히 들어오고, 이 가치 분석이라는 것은 뭐 탑다운이다, 뭐 바텀업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어떤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 얘기는 듣지만 실제로 가치 분석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데 지나지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또 어떤가? 기술적 분석은 어떤 서점에서 어떤 책을 한 권 통해서 혹은 뭐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서 혹은 뭐 이런 자리에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무수한 방법과 이해를 듣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떤 나만의 핵심의 무기를 골라내는 데 성공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가치 분석 논자 혹은 기술적 분석 논자라고 말하는 어떤 하나의 두 개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저는 단언코 이 가치 분석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치 분석이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이 제목 자체도 기술적 분석, 다시 해서 기술적 분석인가라는 질문을 받겠죠. 그러나 이 가치 분석이 정답이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00년, 200년의 미국의 시장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워렌 비펫, 뭐 피터 린치, 뭐 이런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자신의 어떤 투자의 어떤 펀드 혹은 뭐 자신의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왔고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승리했음이 증명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그랜빌 같은 어떤 기술적 분석론자들은 한 마디에서 큰 어떤 시장의 전체의 한 마디에서 명망을 떨치기나 하였으나 결국은 항상 시들어버리거나 쇠락하거나 슬슬이 뒤안길로 퇴장을 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가치 분석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명백하게 그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이 본질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 이것은 소위 뭐냐? 어떤 경제를 분석하고 재고를 분석하고 업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설비를 분석하고 그 외에 어떤 다양한 경제적 변수 혹은 거시경제 미시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 재무제표 분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가의 본질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 가치 분석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관 투자자의 목이죠. 그래서 대개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저희들 같은 어떤 뭐 아웃사이더 혹은 어떤 제야의 소위 뭐 고수라고 불리는 분들 혹은 저처럼 제야에서 뭐 주가가 이런 것이다, 주식이 이런 것이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고 아주 배관시하거나 사실은 가소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이분들은 이미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배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 혹시 뭐 이 중에 기관 투자자, 시청자분 중에 기관 투자자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자가 말하는 주가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개념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주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당,
주가가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 배당에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 내가 어떤 돈을 들고 있으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 거기다가 사실은 인플레를 더 포함해서 이 가격이 사실은 적정 주가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적정 주가다라는 교과서적 이야기 말고, 그러면 어떤 주가를 종목을 샀을 때 그 주식이 가격이 전혀 변동하지 않고 0원에 만약 500원에 샀으면 500원에 가만히 멈춰 있다면 그 주식에 어떤 배당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자율을 감안해서 배당이 크면 주가 본질 가치가 실제로 저보다 높다 평가할 수가 있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실제로 교과서적으로 어찌하든 간에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미래 가치가 주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을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 역시 경기든 주가든 어떠한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을 결론을 대입해서 변수 요인들을 집어넣어서 결론을 도출할 겁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역시 소위 말하는 이 본질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에 관련된 주가 변수를 가지고, 주가 변수와 이것이 매개되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주식의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본질 가치 분석론자들이 배관시하는 기술적 분석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말하는 적정 가치 산출 방법이나 무엇이 다르냐? 같다는 거죠. 왜 같으냐? 아무리 가치 투자 가치를, 실제 가치, 본질 가치, 기업 가치, 본질 가치를 따진다 해도 결국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내리는 결론은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을 집어넣어서 발생하는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두 기술적 분석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의 기술적 분석은 주가 요인을 매개체, 주가 요인을 변수로 한 결과 도출 방법, 기관 투자자들이 말하는 가치 분석론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나 좀 더 그럴듯하고 전문가적이고 어렵고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나오고 금융기관에 근무해야 알 수 있는 어려운 용어들과 자료와 결과를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이것뿐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사실은 정답이냐? 물론 기관의 리포트를 읽고 기관의 리포트에 따라서 본질 가치 분석에 대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근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는 방법 자체가 성립이 될 필요가 없고 문명의 여기에 따라서 주식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리포트를 믿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고 무언가 다른 데 비밀이 있지 않겠느냐, 기술적 분석 방법을 찾아냈느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시장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의 역사도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기관이 실제로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고 할 때 사용되었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재무제표도 좋고 미래가치도 좋고 어떠한 것들이 내린 결론이 과연 투자자들에게 결과에 있어서 과연 좋은 결과를 안겨주었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결국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는 그냥 아무나 기관 투자자에게 돈을 맡기면 돈을 벌고, 대세 하락기에는 어떤 기관 투자자에게 맡겨도 돈을 잃더라. 혹은 대세 상승기에서는 모든 기관 투자자는 분명히 주식은 더 좋다, 경제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대세 하락기에는 더 나빠진다, 지금 하면 돈을 잃는다 소리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분석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러한 어떤 제도권의 혹은 어떤 전문가들의 전유물인 가치 분석을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치 분석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입수를 해서 혹은 다음 분기에 기업의 어떤 결과가 이러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입수를 해서 영업정보를 파악을 하고 내부를 알아서 이러한 가치, 미래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야 분명히 가치 분석을 해야겠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어차피 정보에서 차단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정보를 준다 해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많은 브레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제도권에서도 해보니까 되지 않더라. 그 안 된다가 바로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랜덤워크 이론, 이 말이 왜 나왔느냐? 기관 투자자들의 가치 분석을 통해서든 기술적 분석가들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든 주가는 결국 원숭이가 투자한 것보다
못하더라. 원숭이가 무작위로 다트를 던져서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률을 낸 것보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기관 투자자나 어떤 기술적 분석가가 낸 결과보다 이 수익률이 좋더라. 결국 주식에 대해서 근본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 기술적 분석으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 이것이 바로 랜덤워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냉소적인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 분석이라는 것은 영원한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정확한 가치 분석을 한다는 것은 신기루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릴 결론은 일단은 가치 분석이 기술적 분석에 비해서 우월하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창을 통해서 가치를 보는 거울로 삼는 거죠. 뭐냐면 가치 분석 논자들과 기술적 분석 논자들의 치열한 대립이 있습니다. 가치 분석 논자들은 기술적 분석 논자들을 비웃고 벽아시하지만 기술적 분석 논자들은 가치 분석 논자들을 비웃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너네들이 머리를 써 골머리를 상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하려 해봐야 그것은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거울로 비춰보면 다 보인다. 이게 기술적 분석 논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맨눈으로 들여다봐도 보지 못하는 것,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 만져봐도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거울에 비춰봐서 알고자 하는 시도, 이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그래서 정답을 얻는데 이것이 정답인 줄은 알지만 이 정답에 이르는 길로서 기술적 분석을 택했다 이거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기술적 분석론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제가 기술적 분석론자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없는 거죠.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제가 뭐 경제분석가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니까 분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태생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난제입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방법은 입문은 다양합니다. 보통 옆에 동네 아주머니나 동네 아저씨가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증권 투자로. 나는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를 버는데 이 사람은 하루 저녁에 자기 보너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1년치 연봉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하더라. 약이 오릅니다. 신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1억으로 몇십억 벌었다는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몇만 원으로 몇억 벌었다는 사람이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1년에 2,000%, 3,000% 번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박탈감 느끼죠. 주식시장에 뛰어들죠. 뛰어들면 대부분 국지입니다. 이분들이 한번 실패하고 나면 깨닫는 것이 뭐냐. 아, 주식 투자는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식한 내가 아무렇게나 막 뛰어드는 것은 아니구나. 옆에 사람 보니까 차트도 보고 봉도 보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하고 기관의 리포트를 보니까 무슨 지지저항이 어떻고 이게 뭘까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게 코스죠. 코스. 이렇게 코스 공부를 시작하면 더 많이 하느냐? 사실은 더 죽어버립니다. 왜 더 죽어버리느냐? 하락장에서는 지지선이 없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저항선이 없는 건데 이게 하락장에서 지지선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죽어버립니다. 하락장에서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예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같으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더 하지 않는데 이제 좀 알고 공부하니까 이게 지지선이 뭔지 대충 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는 종목의 지지선을 딱 꺼두고 여기다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기다리다가 아 여기서는 반등한다. 딱 떨어져서 반등하는 차가 더 죽여버립니다. 왜냐? 지지선이 무너져야 약세장이니까. 그거를 계속 책에서는 가르칩니다. 지지선이 어떻고 저항선이 어떻고 계속 가르치죠. 이러한 것들을 답습을 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혼자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책을 좀 더 사보자. 뭐 봉 패턴만 알아서 안 되는구나. 뭐 엘리어트라는 희한한 이름도 한번 공부해보자. 뭐 겐이라는 거 시골에서 뜨던데 겐이 뭐냐. 시골에서 저 각도가 어디서 나왔지? 뭐 누가 얘기하기를 겐의 각도를 뺏긴 것 같다. 혹은 뭐 엘리어트 무슨 파동을 뺏긴 것 같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저 친구 저렇게 나도 한번 사보자. 읽어봅니다. 보면 신기하거든요. 과거에 읽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믿고 또 뛰어듭니다. 또 죽어요.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 분석의 공부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쳐보고 무수하게 상처 입고 깨매고 터지고 매어 터지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르는 길은 뭐냐. 배우자. 역시 주식은 독학하는 게 아니고 고수한테 배워야 되는 거다. 그럼 어디 갑니까? 아카데미. 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무슨 사관학교. 이런 데 갑니다. 가서 이분들이 가르쳐주면
이 고수의 말은 뭔가 틀리거든요. 그럴듯하게 이야기되어 있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튀어나오고 나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괴상망측한 지표들이 다 튀어나오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여기서 눈을 떴구나. 고수들이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됩니까? 대수가요. 왜? 고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고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재벌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독학해도 안 된다. 배워도 안 된다. 책도 읽지 마라. 그럼 당신은 항상 주식 투자 하지 마라는 얘기밖에 더 하느냐. 그러면 주식 투자 하지 마라 할 것 같으면 왜 증권방송이 있고 거기 나와서 당신 같은 사람이 떠드느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죠. 자,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방법,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무슨 책을 사봐라. 혹은 뭐 무슨 이론을 해봐라. 이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방법이 뭐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가치 분석을 할 수 있는 창구다, 거울이다, 혹은 눈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으면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을 어디 썼느냐? 그것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든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은 아직도 주식 투자를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일전에 방송 시간에 한 적이 있지만 주식은 가르칠 수는 있으되 가르칠 수 있고 있으되 알려줄 수는 있으되 전할 수 없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가르칠 수 있고 알려줄 수도 있으되 전할 수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수영 전문가가 육상 전문가가 있다 생각합시다. 황영조를 가르친 뭐 마라토너 정봉수 감독이 새로운 마라토너 한 사람을 데리고 마라토너 이론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뛰면 가서 올림픽 금메달 땁니까? 안 되죠. 왜냐?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내가 익혀서 나에게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전해받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뭐 하느냐? 화두만 가르쳐. 화두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만 던져줘야 됩니다. 이거를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내어놓는 것은 불량식품을 백화점 포장지로 포장해서 택배로 운송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 있는 불량식품 먹고 전부 장티푸스 콜레라로 다 죽어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주식시장에 뛰어내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좀 외람된 말씀으로 후학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뭐냐면 불량식품, 우량식품 먹어도 안 죽는 거 그냥 가리는 눈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접근할 때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기술적 분석은 자 교과서적인 얘기 먼저 하죠. 가능하면 교과서적인 얘기를 배제하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일단 교과서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교과서의 기술적 분석은 전통적으로 패턴 분석, 두 번째는 추세 분석. 제가 방송 시간에 차트에다 줄을 쭉쭉쭉 그어서 얼마 된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추세선밖에 끌 줄 모르느냐? 맞습니다. 추세 중요하거든요. 패턴 분석, 추세 분석. 그 다음 뭡니까? 가격 분석인데 이 가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한참 더 죽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위에 있는 패턴도 아니고 추세도 아니고 교과서적인 가격 분석이 아닌 소위 말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율 분석이다 이겁니다. 비율 분석. 이 비율은 뭐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것은 얼마나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가 올랐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오르는데 소요된 시간이 얼마다. 이게 실제로 이 시간 만에 얼마가 올랐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만큼 올랐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 현재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패턴, 뭐 쇠기형 패턴, 혹은 뭐 사각형 패턴,
무슨 깃발형, 하락깃발, 상승깃발 이런 것들은 다 패턴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바닥형도 뭐 상바닥, 이중바닥, 삼중바닥, V자형 바닥, 뭐 원형바닥 다 패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패턴은 과거의 경험이죠. 경험적으로 주가 그래프가 대충 이러한 모습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는 반등하더라. 경험적으로 주가 그래프가 대충 이러한 모습을 만드니까 죽어버리더라. 확률상.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도 이러한 모습을 만들면 반등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만들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중 바닥의 패턴이라고 삼중 바닥의 패턴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패턴 분석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추세 반전 지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추세 내에서만 해당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의 추세 안에서 이러한 패턴이 과연 나왔다면 이것은 어차피 진행형의 패턴일 수도 있고 반전형의 패턴일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면 반전이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면 하락형 패턴이었다 이거죠. 즉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패턴 분석이라는 것은 지금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가 어떠한 하나의 맥점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반전이다, 뭐 하락이다, 이러한 우리 앞서 나가는 얘기를 하지 말고, 패턴이라는 것은 다만 주가가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의 맥점에 속해 있는 구간에 지금 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세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 추세 분석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기술적 분석가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세 분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추세라는 것은 어떠한 것은 관성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어서 주가가 달리는 방향, 사람이 달리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은 방향에서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추세라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한다면 추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좀 더 나머지 과정에서 내가 그 부분에 이익을 취하자. 이게 추세 분석이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러한 어떤 상승의 추세를 만들고 있다면 이것이 추세가 확인되었을 때 이 추세의 끝이 이까지라면 여기서 들어가서 이만큼의 이익을 취하자. 이것이 추세 분석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면 이 하락 추세 국면 안에서 나머지 이 하락 추세가 끝날 때까지 이 구간을 이익을 취하자. 이것이 추세 분석이죠. 그러면 추세 분석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갔을 때 이만큼이 더 가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추세가 확인되고 들어간 지점이 추세가 반전하는 지점이라면, 또 내가 추세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다시 반전하는 국면에서 실제로 나는 하락 추세의 나머지 연장이라고 판단했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지나고 난 다음에 후행적으로는 분명히 설명하기 쉽고, 세상의 모든 주가를 과거의 어떤 이론으로 보면 추세로는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지지만 현재 미래에는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추세 분석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격 분석이 아닌 비율 분석은 뭔가? 비율 분석은 힘이, 에너지가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아는 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비율 분석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라는 어떤 예고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주가라는 것은 시간 대비 가격, 가격 대비 시간이라는 것을 미리 여기서 전제를 하고 이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지는 오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핵심적인 오류는 뭐냐면, 주가에서 패턴, 추세, 가격, 저는 여기서 비율이라고 얘기하지만 패턴, 추세, 가격 다음에 빼먹은 게 뭡니까? 바로 심리입니다. 이 심리라는 요소를 보통 가장 도외시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죠. 우리 흔히 시장심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리가 과연 무엇인가? 심리는 그럼 심리학자들이나 심리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시장심리라는 것은 이 차트 속에서 살아있는 에너지를 바로 느끼는 거죠. 거래량, 주가, 여기에서 형성되는 봉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이 차트 속에서 이 말을 읽어야 됩니다. 너무 현학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펴놓고 그 차트상에서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의 치열한 심리적 전쟁을 이루어내는 모습들, 그 전쟁터에서 칼이 부딪히고 창이 부딪히는 소리를 바로 차트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 분석인데, 이러한 것은 그럴듯한 어떤 말재주 있는 사람이나 심리학자가 시장 심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내가 몸으로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심리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특히 주가가 만약에 횡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지나가는데 계속 시간이 흘러도 주가가 변동이 없습니다. 차라리 떨어지면 손절매나 하고 오르면 추가 매입이라도 하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보유 필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은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이기가 아니니까,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뭡니까? 호시탐탐 A 포기해버릴까 싶지만 포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주식을 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는 분명히 이 종목이 앞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라는 판단으로 샀기 때문에 항상 이 종목을 나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눈에서 내가 만약에 팔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감이 이 종목을 팔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유 필요가 누적돼서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내가 이 금액으로 다른 종목을 샀더라도 나는 내가 새로 산 종목보다는 내가 팔았던 종목만 자꾸 뒤돌아봅니다. 자꾸 돌아보고 저 종목 혹시 오르지 않았을까? A 관심 종목이 지워버리죠. 지워버려 놓고도 그 종목이 하루에 뻘겋게 올라가면 와, 괜히 팔았다. 나는 역시 주식 보는 눈은 있는데 재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주식 보는 눈은 있어. 저봐, 내가 간다 그랬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시퍼렇게 떨어지면 팔기를 정말 잘했지. 내가 들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다 그만하면 또다시 땅을 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죠. 그런데 이 종목을 만약에 안 사고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걸 사겠습니까? 방향이 결정이 되면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겠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삼자의 눈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삼자의 눈으로 보면 이걸 내가 사지도 않고 오르든 내리든 움직이면 사겠다 할 것을 이전에 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리는 판단 지점에 올 때까지 나는 보유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현재 내 시점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차트 분석가들이 가끔 이런 짓을 잘합니다. 제가 이런 짓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어떤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매수를 한다. 그럼 매수의 이유는 이 종목을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정 사이트도 좋고 어떤 강연에도 좋고 차트를 요즘 그 편집 프로그램은 180도 회전이 가능하죠. 뒤집어 놓으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주가가 되겠죠.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부터는 조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는 주가가 여기서는 반등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개인 투자들도 요즘 이런 거 잘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할 때도 이런 경우를 사례를 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어떤 별명에다가 차트 전문가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을 쓰는 모 유명 차트 전문가도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한참 더 주고 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훨씬 더 깨지고 터지고 해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뭐라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밀어 올리는 것과 굴러내리는 것이 어떻게 같느냐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내릴 때는 산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고 떨어질 때는 바로 히말라야 눈사태처럼 굴려버리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가에 떨어지는 주가의 바닥은 음봉이 점점 길어지는 음봉이 마지막에 길게 뚝 떨어지는 개바닥이 돼야 바닥이고, 상승하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양봉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양봉의 폭이 적어지면 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패턴이나 추세 못지않게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그 심리적 영향은 우리가 어떤 것을 체계화하거나 계량화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가 그것을 읽어내고 봉과 봉 사이 거래량, 그 외 각종 차트와 지표 속에서 이 안에서 시장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읽어내고자 하는 노력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의 맹점은 뭐냐? 기술적 분석의 맹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파동으로 설명을 한다면 기술적 분석이 그럼 정답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 5개의 파동이 있는데
어떠한 지점에서 내가 주식을 샀습니다. 샀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기대하고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급락이 하락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난 차트를 되돌이켜 가보니 원인은 1, 2, 3, 4, 5파의 마무리에 주식을 샀으니 당연히 ABC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바보같이 내가 이런 시점에서 주식을 샀으니 나는 아직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지 스스로 머리를 뜯으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이러한 상황이 딱 오면 또 내가 주식이 이 정도 가격의 어떤 다른 종목이 왔는데 보고 좋았어. 파동이 다 됐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파동의 연장으로 이만큼 상승해버립니다. 그럼 또 땅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파동의 연장이었는데 이걸 몰랐어.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이렇듯이 지나고 나면 무수한 변형과 눈속임으로 나를 괴롭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 분명히 개인 투자는 기술적 분석을 하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은 기술적 분석은 맨날 눈을 속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사면 첫 페이지는 봉, 그 다음에 평균선, 그 다음에는 MACD, RSI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나중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한 몇 페이지 나오고 겐 이론 나오고 천편일률적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그 책을 한 권 사서 하루면 하루, 길게 읽으면 한 달, 좀 더 심하면 몇 달이라도 그 책을 읽어서 달달달 외운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기술적 분석에 배운 것을 가지고 차트를 사례를 보니까 너무나 잘 들어맞거든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RSI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그린다. 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이것은 주가와 RSI의 괴리로 인해서 향후 주가는 약세가 예상된다. 이런 그림들 사례를 보면 너무나 절묘하게 들어맞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전 투자에서 지고 나면 기술적 분석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일봉이라고 말하는 봉 모양 하나, 심지어는 예를 들어 스타캐스트도 좋습니다. 어떤 지표 하나, 심지어는 거래량이 볼륨 레이시오, VR 이런 지표 하나 좋습니다. 이 지표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시장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문가가 자신의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혼을 담아서 이 주식 투자 이론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봉이든 스타캐스틱이든 VR이든 봉 패턴 분석 이런 것들을 자기는 평생에 걸쳐서 고수 소리, 전문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성분의 책으로 단 몇 주간의 시간으로 몇 달의 시간으로 이것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라. 일단 제 경험을 예를 들면 봉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패턴들 반전형, 망치형, 비석형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가 정해서 내가 요렇게 말을 했으니 너네들을 요렇게 따라서 해라라고 전체 대중을 틀을 짜서 떡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리 배워봐야 그냥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모품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반전형이다, 까마귀형이다, 해머형이다, 임신형이다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이것으로서 다음을 예측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용당하겠다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봉이 형성되는 과정, 이 봉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과정, 이 봉이 말해주는 에너지를 익히고 보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봉 차트만 몇 배 확대해서 한 개의 화면에 봉 5, 6개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확대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좁혀가지고 몇 년치 봉을 한꺼번에 보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다가 그냥 나에게 그 차트가 말해주는 무엇, 그 봉이 말해주는 무엇을 느끼고자 시도했던 노력들의 시간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평균선을 이야기하면 이동평균선은 무시하기 쉽고 또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쉽지만 제 경우에는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심리적인 싸움과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긴장과 갈등이 무지하게 컸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말해주는 것,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녀석과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갈등과 분민, 서로 애정의 관계를 맺어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 말씀을 이해하는 분은 아마 지금 주식 투자를 그래도 비교적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먼저 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원래 기본 틀을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제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가르쳐드리면 그 역시 여러분에게는 죽은 지식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것만 안다고 하면 시장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럼 뭐냐,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식 투자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식 투자의 기술적 분석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계기가 되면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오류들이나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례적 요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일단 본 강의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 이야기가 있는 풍경은 사실 이 프로그램 담당 PD하고 이제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다가 어차피 뭐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딱딱한 주식 이야기 혹은 뭐 살벌한 시장 이야기, 때로는 뭐 제가 가벼운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뭐 울분을 토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이러한 어떤 삭막한 이야기들 속에서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저녁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머릿속에 장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항상 주식, 뭐 주가, 뭐 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무거운 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어떤 살벌한 주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 번쯤은 그림도 좋고 음악도 좋고 때로는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도 좋은데 이런 어떤 여유 있는 부분들, 어떤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틈을 가지면 않겠는가 하는 바람에서 그림과 음악을 삽입하는 잠깐 동안의 짧은 코너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림에 대해서는 조예가 없고 음악 역시 마찬가지지만 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실제로 나는 이러한 음악이나 이러한 그림들을 주식 투자를 할 때 머리가 아프고 혹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나는 이러한 그림과 이러한 음악을 보면 좋았다. 그래서 나한테 위로받는 그런 이런 것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료를 주시면 담당 PD님께서 또 선곡을 하실 거고, 일단 당분간은 제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환자들에게 뭐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어떤 그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뭐 인간의 위안을 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다면 주식 투자에서 뭐 투자라는 것이 뭐 투자 기법도 있겠지만 클리닉이라는 것도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주식 투자 클리닉의 하나의 어떤 넓은 범주 안에서 혹은 뭐 이 시간 강의 속에서 어떤 짧은 시간 속에 어떤 휴게 공간 혹은 어떤 라운지라는 개념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음악도 좋고 우리 그림도 좋고 혹은 뭐 서양 음악과 서양 그림도 좋고 때로는 뭐 아름다운 시도 좋겠죠. 이러한 것들을 잠깐 삽입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어떤 살벌한 전쟁터 안에서 어떻게 여유를 가지고 한 번쯤 뒤돌아보는 계기를 이렇게 마련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은 뭐 스페인화가 무릴료가 그린 과일 파는 소녀 그리고 소년입니다. 이 그림은 원래 그 스페인에서 사회의 어떤 저변에 빈민가의 어떤 소년 소녀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에 천착했던 무릴료라는 화가가 항상 그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대입해서 소년과 소녀의 모습 그리고 빈곤과 가난의 모습들을 포착해서 그 빈곤과 가난,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사랑과 애정, 믿음과 신뢰라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그림과 같이 첨부된 음악, 러시안 orthodox music이라 그러죠. 러시아 전교 음악 중에서
종교적인 어떤 제목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목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러시아 소년 합창단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클리닉 부분은 실제로 이제 투자 클리닉이라는 것이 종목에 대한 어떤 상담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자신의 어떤 투자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예전에 모증권사에서 투자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투자 상담 혹은 투자 습관에 대한 교정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투자 클리닉을 녹화한다 혹은 투자 상담을 받고 싶어 한다 하면 대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들고 갈까요? 라는 현실적인 질문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현재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러한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되었을까요? 라고 말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 클리닉이라는 표현은 저 역시도 만약에 어느 분이 저한테 포트폴리오를 주시면서 현재 내가 이러이러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지난 손실을 완전히 복구하기 위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주시오. 이러한 관점에서 저한테 투자 클리닉에 질의를 하신다면 저도 그럴 재간이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투자 클리닉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하면 그 직업에는 그 사람이 맞는 어떤 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밀하고 아주 꼼꼼하고 사리분별이 분명한 분들이 수학에 재능이 있다든지 감수성이 민감하고 마음이 여리고 이런 분들은 문학에 재능이 있다든지 혹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분들은 스포츠나 그 외에 어떤 다른 부분들에 재능이 있다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재능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식 투자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내가 주식 투자에 재능이 있든 없든 어떤 환경이나 주위의 여건 혹은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재테크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공유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식 투자에 재능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주식 투자가들이 실패를 하면서 자신의 실패 요인으로 꼽는 것은 공부가 부족했다, 경험이 부족했다, 혹은 심리 관리에 실패했다. 좀 더 크게 나아가서는 대세관을 잘못 잡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주식 투자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행위라고 본다면 그 행위에 적합한 인간형은 따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성격을 편집형이다, 경계형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어떠한 형의 인간형은 주식 투자에 적합한가? 그렇다면 내가 주식 투자에 적합한 인간형이 아니라면 지금 손실을 본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떠나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현재 이 시장에서 내가 이러한 형에서 적합한 주식 투자의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은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방법 중에는 단기 매매도 있을 수 있고 중기 투자도 있을 수 있고 중기 투자 안에서도 추세 추종형, 역추세 추종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리 관리에 능하고 냉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면 단기 매매, 초단기 매매, 심지어는 스캘핑까지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주식 투자에서 있어 내가
항상 불안해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매수하고 난 다음에는 불안하고 매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매도한 종목이 오를까 두렵고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중기 투자를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중기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형태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떤 형인지 하는 것을 각자 그럼 심리학자를 찾거나 뭐 해서 내가 성격이 어떤 형인가? 그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이분은 뭐 성공한 사람, 이분은 실패한 사람,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고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고 뭐 TV 프로그램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한 사람의 어떤 궤적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혹은 뭐 주식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어떤 폭이 나에게 지적 폭이 영향이 있는데 실제로 결과가 이랬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대부분 이런 시점에서 나는 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이 지점에 도달해 있다. 또 그와 반대로 뭐 나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내가 성공한 경우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었다. 결국 이 주식투자 클리닉이라는 것은 실패한 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분을 대상으로는 성공담이 되는 것이지 투자 클리닉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주식투자 클리닉은 어떤 한 개인의 주식투자의 어떤 이력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뒷이야기들, 하나의 어떤 궤적들을 추적해서 왜 이런 부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분이 만약 그대로 이렇게 두었을 때는 앞으로도 어떤 국면에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부분들은 이러한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거나 교정되어져야만 앞으로 시장에서 최소한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의논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클리닉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어떤 개개인이 이 프로를 보시는 시청자분이 뭐 이 CG가 그러겠지만 담당 PD님에게 메일을 쓰든지 팩스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이력에 관해서 쭉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그 정보를 검토를 해서 어떤 국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 역시 정답을 잡아내지는 못할 것이고 그것이 뭐 앞으로 정확한 처방전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뭐 어떤 병을 치료하기 전에 진단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일단 잘못을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그래서 그와 같은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또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제작된 프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신의 일액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대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주시오. 뭐 이런 것들은 거부되겠죠. 그래서 꼭 하고 싶었던 내가 알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주시면 같이 한번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1시간 동안은 일단은 뭐 개념적인 얘기들 앞으로 뭐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라는 어떤 안내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맡으면서 과연 뭐 제가 얼마나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어떤 지리적으로도 뭐 안동에서 여기까지 뭐 시간이 아주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뭐 여건이 허락되고 또 방송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물론 뭐 제가 가진 것이 금방 다 드러나면 그것으로 또 뭐 방송이 종료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같이 어떤 뭐 인터랙티브라 그러나요? 서로 상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어떤 것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의견을 참고해서 끌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역시도 매일매일 주제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간단한 메모 정도 이외에는 사실은 뭐 특별히 대본이나 그 외의 뭐 얘기들, 주제들을 준비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이제 규격화되기 쉽고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틀에 짜서 담아내기 쉽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냥 그 자리에서 제 머릿속에 담겨있는 정리되지 않은 혼돈된 상태에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끌어가고 싶으니까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투자 클리닉이나 혹은 어떤 의견들 그 이외에 뭐 하다못해 음악 파일 하나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안내가 나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에 주소로 만약에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의견을 남기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상방 형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보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